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원체 아파트나 집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오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금리 인상이다, 너무 이제 급격하게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아파트가 언제쯤이면 다시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거래가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경고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 지난 정권 때 지금 가격이 2020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폭등을 했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제 형태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은 짐작은 이제 됐는데, 주거 형태라는 게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거 형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아파트 시세가 앞으로 계속 몇 년간은 좋지 않을 거다.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경제 상황이나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와 있던 가격들이 조금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물론 지역별에 따라서 저번 시간에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지표를 삼는 거는 실제 이제 조사했는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의 변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거래량만 순수하게 이제 자료 기반으로 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료 화면이 뜰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하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이래 봐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할 것 없이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거래 금액도 굉장히 줄어든 이제 형태가 나오죠. 유일하게 강원도 쪽이 아파트가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조금 더 늘었고, 거래 금액도 조금 더 늘었는 이제 형태고, 그리고 제주도가 조금 늘었는데, 전국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거래 양은 줄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 쉽게 말해서 이제 전원주택도 단독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다가구 주택 한 집인데 여러 집이 있어서 임대를 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 형태가 있죠.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에 속하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거래량은 보면 확실히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제 조금 분리가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대구, 광역시, 물론 부산이나 대구도 이제 지방이지만, 도심하고 약간 도심이 덜 되는 지역하고의 어떤 분리라고 그래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대전, 세종시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고, 거래 금액도 감소를 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23%나 줄었는데 거래 금액은 4.6%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추산해보고 이제 상상해봤을 때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 금액은 높았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뛰어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래된 좀 고가의 물건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래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단독 다가구가 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래 양은 줄었지만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인천 같은 경우는 거래 양은 줄었는데 거래 금액은 또 늘었어요. 이런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일반인들도 짐작해 본 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산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거래 양은 줄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거래 양은 줄었는데 거래 금액은 11%나 올랐습니다. 단독 다가구가 가격 상승세가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요 자료만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면 조금 차이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이제 거래되는 이제 내용이나 거래되는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그런 추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지방 쪽에 보면 뭐 경상 남북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늘었고 거래 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표들이 지방에서 보면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는 이제 전라도나 이제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 금액도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었는 이제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거래 금액은 그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금액적으로.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금액은 늘었는 걸 보이죠. 그런데 지방 쪽으로 내려오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건물 가격이 올랐구나.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가격이 올랐구나 하는 이제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감소량이 거래 감소량이 2020년도, 2021년도 비교를 해보면 48%가 줄었고 거래 금액도 37%가 줄었죠. 비슷하게 가죠. 단독 다가구보다는 이게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거죠. 그러면 내용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는 만큼 거래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많이 줄었구나.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겠구나. 그 떨어진 금액 자체에서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산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기준은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기준이 없이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필드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단순하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100% 이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이 뭐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순수하게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만 가지고 추산을 해보자는 시간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단독 다가구 주택들은 금액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도 거기에 따른 거래 금액 감소폭이 작다는 거죠. 그 작다는 거는 금액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거나 최소한 유지 내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42% 감소했는데 거래 금액은 오히려 이제 43% 이제 거래 금액은 더 줄었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금액이 지금 아파트 시세가 지금 많이 이제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데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몽땅 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강원도가 선전을 하고 있죠. 네, 제주도도 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의 쪽에 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달에 뭐 2천만 원 후반대에 하던 아파트 이제 저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는 이제 3천만 원 이제 후반대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해서 임대 소득을 거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지금 또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요. 이 저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 쪽은 뭐 실제로 이래 생활 환경이 안 돼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자리 때문에 임시로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저가 아파트들이 오래된 저가 아파트들이 좀 이제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대가 조금씩 지금 전국 추세에는 상관없이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하고 단독 이제 다가구 주택이 비교가 될 정도로 이게 시장이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뭐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단독 다가구 주택은 아직까지 이사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 그렇지만 아파트는 지금
이제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사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뭐 40%까지 떨어진다, 뭐 절반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래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한 50% 떨어진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되도록 두지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금리 뭐 보전을 한다든지 뭐 공급량을 뭐 조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아파트가 대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등락폭이 이제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현장에서는 청천권에 조금이라도 비유가 있는 데는 전원주택이 다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현재 지금 경상도 문경이나 이런 지역 쪽까지 지금 전원주택 열풍이 불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주택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도 전주택을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에서는 지금 전주택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뷰가 좋고 뷰 좋은 거 있겠지만 마을이 조금 조용한 마을이고 이러면 뒤편에 가보면 전부 전주택이 조금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방에 있는 구조가 전주택 구조로 많이 가는구나. 현장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열풍들을 이제 더 많이 느낍니다. 그 전주택 가격은 실제 또 사실은 이제 전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전주택은 사실 집을 이제 많이 짓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어져 있는 전주택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이제 전주택에 대해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 너무 많아서 단독 다가구 주택이 일단 대도시를 벗어난 쪽에서는 어지간한 어떤 이제 중소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전주택이 강세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이래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을 보면 오히려 이제 단독 다가구주택이 이제 대도시를 벗어난 쪽에서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현재 아파트 이제 거래 증감률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강원도, 제주도 빼놓고는 전부 다들 이제 거래 증감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 금액 증가율도 비슷하게 어떤 분포가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확연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복잡한 자료를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기에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순수하게 거래 증감률이나 거래 금액만 가지고 조금 쉽게 판단하시라고 기준을 이제 드는 겁니다. 이게 100%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 증가율만 봐서는.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도심에 있는 아파트일수록 지금 하락률이 심상치 않다는 거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파트의 가격 이제 증감률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돼서 이제 직접 이제 내가 사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지금 거래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되느냐. 보통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한 3년 정도는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가.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쯤 돼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 아파트가 아니고 이사는 해야 되겠고, 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가 나와 있으니 좋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생각 외로 가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대도심이라도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 유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냐, 실제로 이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될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간단한 지표만 봐도 어떤 투자 방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사를 갔을 때도 요 기간에는 내가 어디 단독주택으로 좀 이사를 갔다가 다음에 아파트로 가야겠다. 요즘 빌라 같은 데 이사를 잘못 가서 지금 깡통 전세 이런 문제도 많고 전세에 대한 어떤 사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 들어갔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세금보다 이제 시세가 낮은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많죠. 그런 아파트도 이제 종종 한 개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전세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추세를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내가 이제 전세를 얼마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합당하겠다. 보통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국 지표에서 보면 실제 이제 거래되는 시세의
한 65%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이 귀하고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막 80%까지 이래 접근해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꼭 가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의 어떤 가격이 무너지는 속도가 이제 눈에 보이게 지금 장난 아니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를 지금 잘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나오시면 아파트의 빌라의 전세 사기, 전세금 때문에 반환 못 받아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듭니다. 65%를 넘어서는 전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법률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도 였는 걸 갖다가 추천도 드리고 법률적으로 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세의 65%를 넘어서지 않는 가격에서 전세를 놓고 전세를 구하도록, 지방은 사실 시세 80%까지 가고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도 전세란이 좀 심해서 70% 넘어서는 경우도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65%가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강하다. 실제 지금 등기부등본상은 깨끗해도 나중에 주인이 어떤 사업적인 걸로 해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 문제는 이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영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를 해야 되니까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세의 한 65% 정도 가면 지방의 아파트들은 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언제쯤 사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보셨지만, 지금 지방이라도 외곽지 중소도시하고 좀 대도시하고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한 3년, 내후년 정도가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데, 중소도시, 이제 시지역 되는 이제 시 이하에 되는 도시에서는 지금 영향은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쯤 돼서 아파트를 거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하고 아파트가 지금 가고 있는 포지션들이 서로 지금 틀리고, 어떤 정감률이나 상승률이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단독주택은 가격이 그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구하시든 어떤 집을 통해서 새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든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참고사항이라는 것만 아시고, 아파트는 특히 대도심에 가까운 아파트, 지방이 아니고 대도심, 인구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른 가격도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요즘 미분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도시 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그 대도시하고의 어떤 격차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 중소도시는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사항들이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아서, 아파트하고 단독 다가구주택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